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라는 뜻을 고위검사 다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거는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어제 그 전 MBC 기자고 지금 저널리스트 하고 있는 장인수 기자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 출연을 해서 공소 취소와 관련된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본인 취재분과 관련된 것인데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그 일부 보수 언론들은 무슨 거래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한데 이사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장인수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없었을 것이다. 네. 그럼 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모르죠, 기자한테? 예. 저는 모르죠. 모른다. 네. 예. 알 수 없다. 제가 장인수 기자 전화번호도 아마 없을 거예요. 장윤성 기자는 있어도. 장윤선 취재 편의점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오히려 그 상황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 의원님하고 동기분이신데, 네. 예. 굉장히 이제 격하게 비판을 또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쓸데없는 분란을 만드는 요소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명확해야 될 건 제가 보기에는 네. 장 기자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사실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참 많은 사안이 너무 갈등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시즌과 상황이거든요. 시즌인데, 네. 예. 그래서 다들 좀 예. 워워? 워워라기보다는 네. 대화와 소통이라는 것을 조금 더 비중을 높여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어떤 결정 과정으로 가는 그 프로세스는 조금 더 무겁게 네. 가져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이해찬 대표님 모시고 수석 최고위원일 때 네. 그때도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예. 정치는 파도와 같다. 이런 말씀 많이 내부 하셨다고. 토론을 무지하게 했었거든요. 그때 공수처 만들 때 네, 네. 당내 이견이 있었죠. 공수처에 대한 옥상 이견보다는 옥이다, 뭐. 그것도 있었고 예. 또 공수처와 같이 묶여서 처리돼야 될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연동형 비례제. 많은 의원들이. 아, 그래요? 예, 당시에? 의총을 하루에 제 기억입니다만 4번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의총을? 하루에. 거의 하루 왼종일 회의. 하고 또 최고위원들 모여서 당대표님하고 최고위원들 모여서 또 정리하고 또 의총하고 또 정리하고 예. 이거를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민주당? 의총을 하루에 4번씩 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어떤 수구의를 하라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수구의. 제가 말씀드리는 예. 건 민감하고 힘든 사안일수록 네. 진짜 그 힘을 모아나가는 방식으로 다뤄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민감하고 더군다나 이제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연원이 길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해온 논의이고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이런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냉정하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모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그 민주당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 의혹으로도 최근에 이제 시끄러운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바로 이 지점을 놓고 특검을 하자 이렇게 이제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 공소 취소 거래설 파장이 이게 좀 일파만파 커질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이렇게 잠식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이슈거든요. 어제 장인성 기자가 폭로를 하긴 했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취재원이나 아니면 실제로 뭐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해달라는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 사실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정부나 청와대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어떤 이슈가 반로가 돼서 됐는지를 뭔가 수습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음모설이라고 명확하게 일축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입장을 계속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정성호 장관만 해도 오늘 페북에 포스팅하고 오늘
오늘 퇴근길에서도 다시 한번 이거는 근거 없는 낭설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검찰 개혁과 맞물려서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지지자들과 국민의힘의 그런 여러 가지 분란과 공세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점 커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당내에서 그 공소 취소 모임이 당의 기구로 이제 공식 승격됐고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접수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사건들이 검찰의 조작 기소로 피해를 본 사실인지에 대한 진실 규명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국민들한테 그런 낱낱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드리면서 정말 공소취소가 필요한지 판단을 받아보게 하는 긴 시간의 여정만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그런 가십거리나 음모나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을 일축할 수 있는 그런 공방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법조인 출신이시잖아요. 정 의원님. 검사 출신. 네. 네. 공소 취소 거래설 좀 보시는 시각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18대 이제 2008년도 국회의원이 그때 돼가지고 이제 이 여의도에 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의 정치인들과 지금의 정치인, 그때의 정치와 지금의 정치를 비교해 보면 와 이거는 그때는 아마 이런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못하는 일들이거든요. 공소 취소라니요, 사실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상식에, 우리 국민들이 기존에 해왔던 상식에, 왜냐하면 재판을 받고 있고, 예, 어떤 범죄 혐의를 가지고 지금 재판 도중에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정말 의외의 일인데, 근데 갑자기 그거를 이미 공소가 제기돼서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인데, 그걸 대놓고 공소 취소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이거는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인데 네.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는 게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 대장동, 김만배 그 일당들에게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해버리잖아요. 이것도 너무나 상식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보고 제가 앞으로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마취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또 이게 공소 취소가 아예 대놓고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네. 민주당의 성향을 가지신 그런 어떻게 보면 판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들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장인수 기자가 김어준 씨 이제 뭐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렇죠. 예, 제 입으로 그렇게 아직 얘기는 사실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된 건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의힘 유튜버 쪽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 내부에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그 김어준 씨 방송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 내에 지금 세력 다툼이 벌써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예, 진짜 공소 취소를 원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까? 뭐 별의별 생각들이 지금 다 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 왔다는 거는 반복되고 있다는 건 결국은 이 부분에 언제쯤 가면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제 레임덕의 모든 정권은 다 레임덕이 옵니다. 그러면 그 레임덕의 시기에 가면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까. 예. 그게 반복적으로 모든 정권에서 그래 왔기 때문에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의 최대 화두 중에 하나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 뭐 의원들 사이에서 공소 취소 모임도 있기도 하고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국정조사를 하자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당원으로서 보기에 이 공소 취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대통령에 대한? 근데 공소 취소 모임이나 이 주장들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국정 운영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데 공소 취소를 결국 하게 되면 검찰이나 법무부 장관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들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시잖아요. 정치권에서야 공소 취소하라 구호 외치면 끝나지만 공소 취소라고 하는 행정적 절차, 법적 절차를 하려면 본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인데 그거를 그렇게 주장만 하는 건 저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와 관련해서 부당한 수사, 근거, 자료, 논리, 증언 이런 것들을 찾고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드러내서 국민들께서 이거 웃기는 거였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노웅래 그다음에 기동민 의원들과 관련된 이걸 보면 웃기는 수사가 진행됐었구나라고 하는 걸 저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한동훈 장관하고 그때 본회의장에서 바바바박 붙었던 건 뭐냐면 왜 노웅래 의원은
당신들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바스락거리는 돈봉투를 들었다고 얘기해놓고 90일 넘게 100일 동안 기소를 안 하냐. 예. 완벽한 수사를 끝냈다며. 근데 역대 그 40몇 개의 체포동의안 건을 내가 분석해서 보니 국회 체포동의안이 오고 나서 기각되더라도 표결에서 그게 부결되더라도 일주일 뒤면 다 기소했다. 당신들 좀 장난하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네. 수사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놓고 자기들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던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그 무죄 받고 나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2심이 남아 있잖아요. 이러고 넘어가더라고요. 아 진짜 못됐다는 생각했어요. 이제 지금도 사실은 이런 과정은 있지만 네. 어쨌든 그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잡아내는 게 필요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관련된 그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을 뭐 거래한 걸로 보인다는 뭐 어제 그 장윤수 기자발 보도는 당연히 보셨을 것 같고요. 이거는 글쎄요, 대통령,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아니면 뭐 당 쪽에서라도 강력하게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제가 뭐 정치적 발언을 가능하면 줄여야 되긴 합니다만 네. 좀 황당한 주장이었어요. 예.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말이 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되게 황당했고 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부담을 주는 일입니까? 국민 이 엄청난 뭐 우리 정부 여당한테 부담되고 대통령께 부담을 주는 이런 게 되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당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을 한다든지 저 상임위 여러 가지고라도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도 있는 일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안 그러면 계속 일파만파. 보수 쪽에서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럼 그렇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보수에서만이 아니라 국민들에서도 퀘스천 마크가 생기고 의구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면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지잖아요. 이 정말 뭐 좀 황당했고 속상한 일입니다. 네. 오히려 국회에서 그렇게 공식화된 이슈로 만들어버리면 이게 사실 좀 어쨌든 그 취재 기자가 어떤 근거 자료를 명확히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슈를 더 키우는 또 그런 역효과가 나지는 않을까요? 이미 보도가 되고 있고 지금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게 인터뷰 때도 물어보시니까 이건 그만치 시끄럽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거 자연스럽게 수그러들기에는 너무 큰 이슈라. 그래서 그렇잖아요. 아니 이거 뭐 정무적 판단을 네. 당해서 잘 하시겠죠. 네. 근데 저는 일단 황당했다. 그리고 국정 운영에 너무 큰 부담을 주는 일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MBC 장윤수 기자가 얘기한 부분 있죠. 겸공에서 얘기한 거예요. 검찰과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부르는 정부 고위인사가 공소 취소를 가지고 얘기했다. 이거는 거래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뭐 다 즉각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찌라시 수준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뭐 그 채널이 플랫폼 이제 민주당에게 굉장히 가장 우호적인 그 채널 중에 하나인 뉴스공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났고, 근데 저는 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그리고 이제 다른 기자가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뭐 사실을 더듬어 볼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익명의 단수 취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보통 이러면 그 취재원 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뭐 실명에 준하는 정도의 확인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 아직 그 정도로 확인된 사실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본인은 강하게 그 얘기를 들었다라는 건데, 근데 저는 좀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실 가능성, 현실일 수는 있지만 사실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설령 어떤 차이가 있어요? 현실과 사실은? 현실에서 누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하자면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분위기에서 설령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특정 채널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자에게 얘기해 줄 만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있을까?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가장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이 예민한 문제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저작거래에서 이러쿵 저러쿵의 장단에 맞춰서 이야기가 되는 거가 나로 말하자면 취재원이 특정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과정을 놓고 보면 이게 뭔가 어느 지점에선가의 어떤 왜곡이나 혹은 뭐 편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누구나 장윤수 기자 표현에 따르면 누구나 인정할 만한 대통령의 측근, 정부 고위 관계자,
취재원이 이 고위 관계자랑 동일인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 얘기를 듣고 또 취재원이 한 걸까요? 어떻게 보시면 동일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정도 이야기에서 저희가 뭔가 네. 추정하기에는 좀 마치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관련 취재를 한 게 아니어서 말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폭로의 사이즈는 굉장히 큰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예. 정권이 연관되어 있고 그렇죠. 대통령과 직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정도 폭로와 기사를 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러니까 물적 증거,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음성이나 혹은 문자 메시지 정도가 나와야지만 예. 가능한 그 신빙성이 있는 보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직 거기까지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추가적인 내용들을 장인수 전 기자께서 좀 뭔가 내놓으시거나 해야지만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당에서도 어제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격앙된 반응들을 보이더라고요. 저런 식의 막 지르는 게 맞느냐.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저잣거리에 뜬 소문에 예. 근거 없이 이렇게도 얘기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공소 취소 관련해서는 이제 뭐 비판이 있긴 합니다만은 국정조사를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권의 스케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다른 폭로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야권으로서는 하나의 이제 공세의 아이템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공소 취소 관련해서 지금 국정조사가 만약에 열린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물타기 할 이슈가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 이야기를 지금 왜 저렇게 꺼내가지고 올리느냐라는 식의 좀 당혹스러움과 불쾌감들을 좀 드러내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바로 그 국민의힘 주진 의원이 이거 특검해야 된다. 바로 이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 굳이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데 이거를 뭐 특정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에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 아까 이제 김한 선배가 말한 것처럼 이게 현실과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기자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걸 누가 얘기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야 우리가 검찰 어떻게 좀 그래도 검사 지위 좀 유지해주고 그다음 보안 수사권도 좀 살려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좀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얘기를 예를 들면은 현실적으로 할 수는 있죠. 누가 이렇게. 예. 근데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거의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거잖아요. 기사화를 한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저희가 취재하고 기사 쓰고 하는 저희 문법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거를 그게 한번 듣고 이렇게 해서 이걸 바로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한다고? 잠시만요. 이 부분을 이게 워딩의 조사 엄이 다 중요한 부분이어서 장일수 기자가 아침 그 김우주 씨 방송에서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라는 뜻을 고위검사 다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아,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거는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라는 말을 다수의 고위 검사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검사들에게 직접 여러 명에게 얘기했다라는 말이 팩트라고 지금 장인수 기자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수의 검사들과 접촉을 해서 어떤 정치인이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든 우리는 이게 공소 취소가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 공소 취소해야 돼.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러면서 그 맥락이라는 게 대화에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 누가 보더라도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하죠. 지금 대통령 뜻대로 하는 거죠. 이 얘기도 앞에 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그 얘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의 취재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럼 이거는 같은 맥락 같은 문맥 안에 있는 것이냐. 예. 이 부분이 하나 있어.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대화에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검찰이 있는 게 훨씬 낫지. 검찰이 대통령 말 그렇게 잘 듣는데 그럼 특수부가 있는 게 제일 효율적이지. 그러면 착착착착 이렇게 제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석에서는. 근데 나와서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이 사석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이 사람은 사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사석에서 들었는데 민주당의 모 의원은 특수부가 있는 게 제일 효율적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와서는 검찰개혁하자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율 배반적이지 않아? 근데 뭐 이런 차원이라고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누구도 지금 다 공소 취소 얘기를 해요. 근데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이제 맥락과 그거에 대한 근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나는 대통령의 뜻만 얘기하는 사람이다. 공소 취소해라. 내가 다수의 검사들에게 들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건 이제 굉장한 말하자면 점프나 비약 이 중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문맥으로 읽힌다. 예. 예를 들어서 모 장관이 가까운 검사에게 자 국회에서 공소 취소 모임도 있는데 내가 봐도 이거 조작 기소인데 공소 취소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뭐 이렇게 한번 쓱 얘기했다라는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사실은 자리, 당시, 맥락, 누구 그 전에 있었는 이 모든 디테일에 따라서 약간씩은 뉘앙스가 그렇죠.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제가 한 표현대로 했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거래로 인식될 수 있나요? 압박이 될까요? 아니면 의견 표명일까요? 좀 헐거운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얘기해서 헐거웠다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장관의 인상으로 예, 얘기해볼게요. 자리와 맥락이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어떤 그래요? 인상을 쓰고 어떤 맥락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예. 그런 이야기 하신 다음에 근데 김은지 기자 최근에 뭐 이제 지금 이제 승진이 좀 곧 앞에 있다며 이런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한다면 그건 압박으로 느껴질 수가 있죠. 근데 앞뒤 이야기 전혀 없이 그 말만 했다라고 해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좀 그 판단의 자원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엄청난 스캔들이긴 그렇죠. 합니다. 그런 예. 차원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볼 문제이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뭔가 당사자는 뭐 쉽게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만으로 지금 던지기에는 더 많은 것들을 좀 내놓긴 해야 된다. 김어준 방송에서 터져나온 대통령 공소 취소 외압설은 그야말로 정치권의 거대한 파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한준호 의원이 즉각적인 반격에 나서며 정면으로 격돌했는데요. 내부의 분열을 획책하는 노골적인 선동이라며 장인수 기자를 향해 서슬퍼런 칼날을 세운 사실이 확인된 거죠.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정권의 기초까지 뿌리째 흔드는 이번 사태의 진위를 끝까지 감시해야 한다며 상대를 매섭게 직격했습니다. 결국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치를 희화화하는 진정한 배우가 누구인지 이번 공소취소 폭로전이 명명백백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